뭐하고 관련되면 혈당이 높기 때문에 인슐린하고 관련이 있어요. 인슐린이 만들어지려면 단백질하고 아연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식품으로 말하면 웨이하고 프로쉐이크하고 아연이 들어있는 뭐예요? 지벤. 그 다음에 리스토린, 콜라겐도 들어있고, 아까 멘플러스에도 들어있죠. 이런 거 같이 드시면 좀 상관적으로 같이 드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슐린이 합성되는 공식이야. 어떻게 만드느냐, 단백질과 아연이 와요. 그 다음에 인슐린이 이제 만들어 놓으면 혈당이 고혈당일 때 인슐린이 분비돼야 되겠죠. 자, 인분을 하나로 줄이면 덩이라고 있어요. 자, 인슐린이 분비되려면 칼슘하고 비타민 D3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슐린이 이동하려면 아마 이동했을 거야. 아연, 마그네슘. 그 다음에 인슐린이 수용체랑 결합을 하려면 세포막의 머리털 같은 수용체랑 결합을 하려면 자동차 물을 내려면 B3 크롬 소리가 나야 된다 그랬어요. 옛날 똥차를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세포막의 문이 열리고 세포막의 문이 열리고 우리는 이 공법을 PTC 공법이라고 그러죠. 카탈리스트. PTF 안에는 이 초미리가 들어있죠. 그래서 감즙산을 이용하지 않고 흡수율을 지용성을 수용화시켜서 흡수율을 높인 공법을 뭐라 그래요? 마이크로 절구 공법이라고. 1번하고 2번 세포막이 문을 여는 PTC 공법을 영양을 전달하는 공법이라고 해서 뭐라 그래요? NTC 이론 또는 영양 전달 컨셉 또는 영양 전달 기법 이렇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NTC 안에는 1번, 2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세포막의 문이 열리고 산소하고 포도당을 가지고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려면 미토콘드리아 에너지를 만드는 이 두 가지를 태우려면 뭐가 필요하다? 포-큐텐. 그리고 이거를 에너지가 바뀐다 그래서 에너지 계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국은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포-큐텐이 제 역할하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사성 질환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고지혈증부터 볼게요. 고지혈증은 1번 혈류순환계로 가시면 돼요. 자, 1번 혈류순환계 보이시죠? 맨 위에 보면 혈액의 정도가 보이실 겁니다. 48점에서 65점 사이인데 65점인데 정상범위 나왔잖아요. 저번에 여러분 그냥 기억나실 게 60점 이상이면 피가 걸쭉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영희 사장님은 굉장히 피가 많이 걸쭉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칼슘 유실량이 늘어나 있어요. 자, 칼슘 유실량으로 가보세요. 뼈 이동. 네. 칼슘 유실량이 잠깐만요. 이렇게 늘어나 있죠. 보통 노란불, 빨간불인데 그래도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밀도는 줄어들어 있고 골질 증생도가 증가하면 나중에 뭐가 되냐면 류마티스가 되고요. 골질 투기도는 지금 봄이 아래 있긴 한데 지금 단백질하고 저기 한번 가볼게요. 뼈성장이에요. 효소하고 뼈 기질 단백질이 정상 보면서 약간 줄어들어요. 이게 맞는 원료인데 결국 장골 긴 뼈이죠. 긴 뼈는 염증이 조금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류마티스 가보세요. 골질 증세도 한번 보고요.
그러니까 목뼈, 요추, 골질증세, 골다공, 풍수쾌수 전체적으로 뼈에 염증이 많은데 지금 아마 환자를 계속 만지다 보니까 그게 좀 늘어나 계신 거예요. 식품 많이 먹고 어싱 하셔야 돼. 밑에 바닥에다가 어싱 매트 깔고 맨발 위에서 환자 만지세요. 아셨죠? 맨발로. 양발 신지 말고 맨발로. 어싱 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보면 그 자외선 차단하는 거, 아니 그 뭐죠? 네, 맨발로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 돌매트 같은 거 저런 거 하나 사놓고 요거 있잖아요. 돌매트. 환자 만지고 한 번씩 습관적으로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있다가 다시 오시고 왜? 그동안에 쌓였던 독소를 여기다 빼고 독소를 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야지만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결국 혈관 질환의 가장 큰 문제 다시 1번 혈류순환계로 가보세요. 자, 혈액의 점도가 올라가신 분들은 가장 큰 문제는 뭐하고 관련이냐? 뼈하고 관련이 있어요. 칼슘 유실량이 늘어나는지, 칼슘 부족인지, 뼈 밀도가 줄어들었는지, 골질 증세도 뭐냐면 더 자라가지고 류마티스로 가고 있는 풍수기수로 가고 있는. 자, 풍수기수 한번 볼게요. 아까 뼈 밀도 한번 가서 뼈 성장.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아니 뼈 성장이라네. 저기 뼈 밀도. 아니 죄송합니다. 저기 류마티스. 자, 여기서 여러분 풍수기수 질문이 많이 나와서 잠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원래 이제 풍수기수는 뭐냐면 한의학 책에 황제대계라는 책에 이렇게 이제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봄의 기운이 뭐냐면은 바람이 분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름의 기운은 뭐냐면 일단은 열이 나요. 열나죠? 그 다음에 더울서 더울서 덥고 습하고 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몸에서 염증이 많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의 특징은 뭐냐면 풍열서습 마를 쫓자. 마름 뭔가 막 손발이 마르고 진액이 마르고 여기 왔는데 눈꺼풀이 마르고 이런 거 있죠. 변도 마르고 변비가 되겠죠. 뼈가 마르면 골다공증이 되겠죠. 머리카락이 마르면 탈모가 되겠죠. 눈이 마르면 눈에서 마르는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으로 가겠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내가 가을쯤 왔구나. 내 몸의 상태가 바람 부는 것처럼 약간 뭔가 뼈가 서늘해지는구나. 날마다 열나고 덥고 습하구나. 뭔가 이제 말라가구나. 그다음 마지막 단계로 볼까요? 겨울의 특징. 몸이 춥구나. 성경에 보면 다윗이 추워가지고 막 이렇게 있을 때 그 내용 나와요. 여러분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는요 몸이 차가워집니다. 아셨어요? 몸이 냉해진다고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그래서 체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풍, 열, 서, 습, 조한의 특징이 나타나면 내 몸에 뭐가 많다? 염증이 많다. 앉자마자 더워 나는 요새 미치겠어 뭐 이런 사람 있죠. 갱년기 장애 때문에도 덥지만 그 사람 몸에 염증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만졌는데 손이 막 그 나무 그 뭐죠? 낙엽 떨어지듯이 막 손이 막 그런 사람들 있죠. 뭔가 말라가고 백내장이 생기고 머리가 푸석거려지고 피부는 창백해지고 이거는 무슨 특징이에요? 가을, 마를 쫓자. 가을의 특징. 여러분 친구들 중에 요즘 만나보면 그런 사람들 없어요?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하고 얼굴은 창백하고 손등에는 막 이런 데가 뭐죠? 막 그 창백해가지고 뭐 빈혈 증세가 있고 눈은 개심치리해지고 그런 사람도 있죠? 엉덩이 뒤로 팍 쳐지고 안 그래요? 그런 게 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단계는 뭘로 가요? 완전히 온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보면 냉해져요. 아만타처럼. 그래서 이런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몸에 뭐가 많다? 염증이 많다. 그럼 여러분 염증이 많다는 거는 특징이 뭐예요? 발열. 일단 열이 많다는 거예요. 그 양의학적으로는. 그 다음에 열이 많은 곳에 뭐냐면 빨갛게 발전. 열이 나고 그 부위가
뭐냐면 빨갛게 부풀어 올라요. 열받는 사람도 얼굴 봐보세요. 얼굴이 더 얼었잖아요. 밝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증상이 나타나냐면 사람이 부어요. 그 부위가. 이거는 제일 쉽게 역증을 설명하는 게 모기가 나를 물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위가 열이 나면서 붉어지죠. 그 다음 뭐가 돼요? 가려움죠. 그 다음에 그 부위가 어때요? 점점 부풀어 오르죠. 나중에는 어때? 막 긁었더니 피나죠. 통증. 이런 증상을 뭐라 그러냐면 급성통증, 급성염증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급성염증. 또 만성염증은 어떻게 찾아올까요? 그냥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뭔가 막 가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약간 뭐 어디가 좀 얼굴이 부었네, 다리가 부었네, 손이 부었네 하다가 나중에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이런 증상이 만성염증이라고 해요. 이해됐죠? 여기 이제 깊어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염증이 뭘로 가냐면 세포와 조직이 패이며 궤양이 됩니다. 그렇죠? 이 세포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계속 커져. 그럼 종양이라 그러죠. 요게 10년, 20년 동안 줄기차게 얘네들끼리 뭉쳐가지고 다니면서 커져. 그래서 나중에 10억 개의 암세포들이 모이면 위장세포에 모여있다 저것이. 그러면 위암이 되겠죠. 대장세포에 10억 개의 암세포가 꽈리를 들고 있다 그러면 대장암이 되겠죠. 이 안에도 두 가지로 나뉜다겠죠. 암세포하고 암줄기세포.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항생제나 항암제가 개발이 됐어요. 수술요법도 개발이 되고 방사선 치료도. 근데 암줄기세포를 죽일 수 있는 건 아직 개발이 안 된다. 그래서 5년 뒤에 반드시 재발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암에 걸리게요? 암에 걸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병명자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을 산처럼 많이 드시면 암에 걸려요. 이해됐죠? 이거는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과식, 폭식, 야식에도 되고 술, 담배를 산처럼 먹어도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쁜 말을 내 입으로 아침, 점심, 저녁 떠들어봐. 저는 적응년이야, 나쁜 년이야, 나보다 못생긴 거 시집 잘 가가지고 잘 살고 있어, 아이고 배 아파. 이런 거 많이 해보세요. 산처럼 병이 오는 거니까. 그게 암이에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쁜 말, 부정적인 말을 산처럼 많이 하는 사람 반드시 뭘 얻어요? 병을 얻는다. 암 같은 병.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가장 나쁜 말이 뭐예요? 쟤는 잘한다. 그거 가르치면 돼. 쟤는 암적인 전쟁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러면 얘는 조직에서 드러내야 돼요? 그대로 놔둬야 돼요? 드러내야죠.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쁜 말을 산처럼 하면 암이 생겨난다니까요. 정상적인 세포가 발동을 해가지고 암세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에서 부정적인 말, 악한 말, 해로운 말 그런 사람 봤어요. 맨날 손가락질하면서 쟤는 가시네가 시집 잘 가고 지금 남편 잘 만나 동창회 하고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죠. 그게 정말 이 사람이 정신세계를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먹는 거, 입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스위치가 켜지려면 잠재의식에다가 긍정적인 말 플러스 감사를 해야 뭐가 스위치가 켜져요? 유전자, 종양 P, O3,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 스위치가 돼요? 정상적으로 켜져서 암세포를 잡아먹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후성유전학적으로. 그러니까 암에 걸린 사람들이 가장 이야기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평상시에 불평, 불만, 짜증을 많이 느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 정도 생각하셨죠? 네, 항상 긍정적인 말. 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짜증 낼 수 있죠. 안 그래요?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무의식적으로 내 잠재의식의 스위치가 꺼져간다. 그럼 P53 유전자는 어떤 유전자예요? 암세포를 잡아먹는 유전자. 근데 내가 P53 유전자인데 탁 가려고 했던 이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너무 행복합니다. 이러고 외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아니 여기가 이제 암세포를 억제하는 유전자가 켜져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이 세포는 암세포로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긍정 마인드를 키우는 방법은 간단해요. 가장 일어나면은요, 나는 행복해야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사랑합니다. 네 번째, 축복합니다. 요런 언어를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 일본에서 제일 오래 살았대요. 지금도 120대 세래요. 이분 일어나면 우주를 향해서 이분 우주인을 믿는데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믿는 실행에 저는 행복합니다 하시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이 염증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뭘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그래서 여러분이 도움을 바꾸시는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지혈증 보는 방법 이해되셨죠? 일단 다시 가봅시다. 혈액의 점도가 올라가면 칼슘 유실량 점도, 칼슘 유실량, 자 여기 봐보세요. 정상 나와도 60점이 넘어가면 60점에서 65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반드시 뭘 봐라? 칼슘 유실량. 칼슘 유실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pH 산도가 떨어졌다. 칼슘 유실량 가보세요. 뼈 아까 아니 뼈밑도 칼슘 유실량이 늘어나 있잖아요. 확인하고. 그 다음에 칼슘이 이제 부족한지를 늘어났는데 얼마가 부족한지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2랑 15분 1하고서 15분 눌러보세요. 네. 더 유실량보다 더 많이 부족하죠. 그러면 어때요? 뇌에서 신경이 더 예민해지고 잠도 잘 안 오고 항상 짜증이 나요. 근데 아연 부족이다 그러면 문제인데 다행히 아연은 1.16 가이드라인이 걸려 있어. 여러분 아연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받을 때 제어가 안 돼요. 아연이 있어야지만 코티솔이 많이 나올 때 그거를 제어해 줄 수 있는 스위치를 꺼주는 거. 그러니까 그만 화내라고 부신 호르몬 그만 분비돼. 이제 더 분비되면 너 다 써버리니까 문제가 생겨. 스위치를 꺼주는 게 뭐라고요? 아연이에요, 아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칼슘, 마그네슘, 아연이 항상 부족하면 잠을 못 잔다. 저것이 3개가 부족한 사람은요, 평상시에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칼슘, 마그네슘, 아연이 3개가 다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왕짜증 나는 거예요, 왕짜증. 근데 그 중에 아연이 부족한 사람은 왕짜증 플러스 왕짜증이에요. 근데 그 중에 철분까지 부족한 사람 있잖아요. 도파민, 세로토닌이 안 만들어지니까 나 미쳐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건들면 안 돼요. 이해되셨죠? 칼슘, 마그네슘, 아연. 이 중에 아연이 부족하면 코티솔 스위치가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져. 근데 거기에 철분까지 부족하면 도파민, 세로토닌, 가바 스위치가 안 켜져.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우울증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B3까지 부족하면 나는 미친 여 밑에 니은이나 노 밑에 미음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영양학적으로 상대방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이 왜 미쳐가고 있구나 이거는 금방 캐치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혈류순환계로 가보세요. 자, 지난번에 배웠죠. 콜레스테롤을 우리 몸에서 세포막, 호르몬, 그 찌꺼기를 가지고 남는 콜레스테롤 가지고 뭘 만든다고요? 담즙산을 만들어요. 뇌에서는 콜레스테롤 가지고 뇌 신경세포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높다 해서 무조건 약을 먹게 되면 내 몸에서 콜레스테롤하고 코엔자이म 생산하는 곳이 같아요. 그러니까 코큐텐을 못 만드니까 늘 힘이 없고 뭐냐면 문제가 생기죠. 뇌에서 코큐텐이 부족하면 뭘로 가요? 치매로 가요. 심장에서 코큐텐이 부족하면 부정맥으로 가요. 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 중에 1번이 뭐야? 일단 댐이 안 무너져야 되니까 콜라겐. 그 다음에 기능이 에너지 발전소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코큐텐. 그 다음에 각각의 세포가 건강해야 되죠. 그러니까 오메가3. 세포막에 오메가3가 부족하면 세포막이 딱딱해지거든요. 물질 대사가 안 일어나요. 찌꺼기가 몸에 많이 쌓여. 그러니까 여러분 G50, 제네레이션 50 있잖아요. 제네레이션 50이나 오메가3 안 먹는 사람들의 특징 어떻게 돼요? 몸이
경화돼. 그러니까 세포막이 유들유들해야 물질 대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세포 안에 있는 물하고 밖에 있는 물이 순환이 잘 된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여러분이 콜레스테롤이 올라간 사람들은 염증이 많다.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혈관 질환이 오기가 쉽다. 두 가지 상반된 거니까요. 혈액 지지, 중성 지방이 높은 사람은 과식, 폭식, 야식 지난번에 다 했었고요. 혈관의 탄성이 이렇게 줄어든 사람, 딱딱해진 거죠. 네. 그러니까 뭐가 올 확률이 높아요? 동맥 경화. 혈액이 지나갈 때 압력이 높으니까 뭐냐? 고혈압. 근데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게 정상범위에 와요. 안 오는 사람도 있는 대부분. 그래서 혹시 혈압약을 먹냐 당뇨약을 먹냐를 반드시 그래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혈관 탄성이 떨어져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뇌혈관하고 심장혈관 탄성 요거 두 개를 꼭 보셔야 돼요. 이게 문제거든요. 즉 관상동맥 탄성이 떨어지면 흉통이 오기가 쉽고, 뇌혈관 탄성이 떨어진 사람 두통이 오기가 쉽고. 요거 이해됐어요? 뇌혈관 관상동맥.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예요? 심장이죠. 좌우로 펌프 질하는 일회 박출량, 그 다음에 유혈 펌프 기능이 어때요?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코큐템 부족, 콜라겐 부족. 제 위치에 붙어 있어야 되고, 심장 근육세포가 이게 느슨해지면서 또 코큐템도 부족하니까 에너지 대사를 못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요거 확인하는 방법, 허이젤 클템 18번 발음을 조심해야 돼요. 18번이죠. 허이젤 클템 정상 범위 0.8에서 0.834인데 가이드라인이 걸렸어. 그러니까 G50죠. G50을 충분히 먹어주시는 거죠. 하루에 본인이 아침, 점심, 저녁을 한 번씩 먹으시려면 힘드니까 아침에 2포, 저녁에 1포 먹고 일하시니까. 아니면은 그 먹을 때 뭐냐면 약간 비린 맛이 있어요. 비위가 안 좋은 사람은. 근데 나중에는 맛있어져요. 막 싹싹 빨아먹고 막 난리 무시해요. 좋아지면. 그래서 그거를 자기 테스트할 수도 있어요. 먹으면 내가 비위기는 전혀. 그러니까 파워 칵테일 이런 거 섞어서 먹으면 더 있어요. 네, 그냥 먹으니까 같이 먹으시면 돼요. 네? 네. 바로 먹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꼭 확인해 보시면 다시 현주선한테 가보세요. 자, 결론. 그러니까 고지혈증, 그 다음에 동맥경화, 고혈압에 시달리는 사람의 가장 공통 분모는 뭐냐면 혈액의 점도가 올라가고 콜레스테롤 혈액 지질이 이게 만당 차 있던지 올라가고, 혈관의 탄성이 떨어져 있고, 저항력은 올라가고, 심근혈액 소요량은 늘어나고, 관류량 실제 흐르는 양은 줄어들고, 산소 소모량은 늘어나고, 박출량 줄어들고, 혈관 저항 올라가고, 펌프는 줄어들고, 탄성 줄어들고, 관류압이 올라가고, 탄성 줄어들고, 혈액 공급 상태가 잘 안 되고, 왼쪽.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오기다. 저거 한 나이만 쭉 보면 이 사람은 병이 보여요. 앞으로 뭐가 올지가. 그래서 저거를 보고 여러분이 이 사람은 심장질환, 혈액, 심장 혈관 질환 올 확률이 높다, 낮다? 높다. 그럼 여기서 세 가지는 뭐가 보여요? 혈액, 혈관, 심장 질환. 이해됐죠? 1, 2, 3번 혈액, 4번, 5번 혈관. 이 혈관은 뇌혈관, 관상동맥. 심장은 심근혈액 소혈량부터 여기 좌심실 유혈 펌프라고 해요. 저게 줄어들거나 늘어나면 이제 심장이 부정맥으로 높아요. 정리되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한 번에 정리해서 보실 것. 자, 그 다음에 자가면역 질환 가볼게요. 4번. 콜라겐으로 가보시고요. 혹시 자가면역 질환 있으신 분 있어요? 누구한테 있으면 제때 아토피. 혹시? 지인이야? 네. 본인한테 있으신 분? 네. 뭐 있으세요? 가려움증? 아토피? 네. 저는요, 각종 자가면역 질환이 다 있었습니다. 만성 알러지성 비염, 그것 때문에 축농증 왔죠. 그 다음에 아토피로 33살까지 고생했죠. 아직 마지막에 안 나섰던 아토피가 여기 한 왼쪽 오른쪽 안에 아토피 안 나서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려우니까 맨날 히스타민제 먹었죠. 약물 부작용이 있었죠. 그 다음에 피가 탁하다 그래가지고 고지혈증 약 한 10년 먹었죠. 그러니까 머리가 멍청해집니다.
이 정도 머리 내년에 얼마 더 뽑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고지혈증약 많이 먹으신 분은요 뇌에서 에너지 대사가 안 일어나니까 급격히 치매가 옵니다. 그리고 간에서는 뭐예요? GHG 확 올라가고 심장에서는 뭐죠? 행문부 중해쪽이나 근육 찌꺼기가 낙혀가지고 사무체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약물에 대한 부작용은 여러분이 별도로 드럼목의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 아닙니다. 어디 가서 여기에 나온 이야기예요. 드럼목.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치료 목적으로 먹는 약이 내 몸의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기사, 코엔자임 Q10 기사를 망가뜨려서 질병이 온다가 드럭 먹어요. 드럭은 약이라는 뜻이고요. 먹으면 뭔 뜻이에요? 영양소 도둑. 약을 먹었더니 영양소 도둑이 생기더라. 영양소가 어떻게 문제가 생기는지 논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시로 보시면서 자기 거를 깨달아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영양소 중에 특히 자 아연 보세요. 이라고 하죠. 아연. 자, 아연은 우리 몸에서 면역의 핵심 물질입니다. 그래서 아연하고 셀레늄이 부족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몸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베체트, 자가면역 질환, 쇼그렌 증후군, 아토피, 그 다음에 뭐 희한한 질병들 많죠. 뭐 헌팅턴 증후군 여러 가지 자가면역 질환 있는 분은 1번을 꼭 아연이 부족한 줄을 보셔야 돼요. 아연이 왼쪽으로 노란불, 파란불, 노란불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불난 거예요. 자, 여러분 한자 중에 이런 한자 있죠. 이게 뭐예요? 불화죠. 불화가 두 개 있습니다. 불꽃염이죠. 염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난 집에 부채질한 불이 더 잘 타겠죠. 이게 불꽃염이라니까요. 염증염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몸 안에 불난 것처럼 염증이 나타나는 증세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아연 부족, 그 다음에 셀레늄 부족인데 둘 다 가이드라인에 걸려 있으셔요. 아, 셀레늄 충분히 있으시네요. 우리 분명히 희한하게 아수라 백작처럼 절반 많다고 했어요. 절반은 좋고 절반은 완전히 꽝이에요. 그나마 이제 좀 먹고 그런 개선이 되어서 24일까지 가는 네. 그래서 아연이 부족하지 않도록 항상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미네랄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 요드까지 여기서부터 이게 부족하면 각각의 질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보시면서 항상 요오드가 부족한 사람 뭘 많이 먹으면 돼요? 액티바이즈. 액티바이즈가 미역이나 이런 거 있죠. 다시마 같은 그런 해조류가 들어있답니다. 표시가 안 돼서 그런데 그걸 먹으면 요오드가 채워진다. 그때 그 김동환 박사님이 잠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미네랄 부족이 나타나면 긴장하시다. 여러분 구리가 부족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가 생겨요? 콜라겐 있잖아요. 딱 제일치 않으니까 흙으로 보내요. 철분 흡수가 안 되니까 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철분 흡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균열이 생기겠죠. 자, 구리는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몸에서 구리 부족으로 이 뭐냐면 동맥이 이렇게 푹 부풀어 오르는 걸 뭐라면 뇌동맥류라고 그러거든요. 동맥에 염증들이 생긴대요. 뇌에서 이렇게 축구공처럼 부풀어 오는 걸 뭐라 그래요? 뇌동맥류. 뇌동맥에서 부풀어 오는 거를 뇌동맥류. 복부동맥에서 부풀어 오는 거를 복부동맥류.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지정맥이 부풀어 오는 것, 하지정맥류. 그래서 이런 원인의 대부분이 뭐냐면 구리 부족이에요. 구리는 어디에 많냐면 저 밖에 보면 전선 있잖아요. 잘라가지고 안에를 벗기면 구리가 많이 있습니다. 뭐 생일까지 제가 20대 네. 이게 이제 19만 안에서. 그러시면은 하지정맥류는 뮤노겐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논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뮤노겐 많이 드시고요. 일반적인 뇌동맥류, 복부동맥류 나온 거는 구리가 들어있는 리스토레이트,
또 구리가 어디 들어있죠? 플러스 들어있죠. 구리가 들어있는 거를 좀 충분히 드시면 구리가 맨 플러스 들어있나요? 구리가 콜라겐하고 맨 플러스 리스토레이트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이거 한번 확인 한번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서 부족한 영양소를 어떻게 메꿀 것인가가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칼슘 부족하면 뭐 드시면 돼요? 리스토레이트 많이 드시면 돼요. 철분은 리스토레이트, 아연은 시밸런스, 리스토레이트, 플러스 콜라겐, 셀레늄은 파워 칵테일, 젤시츠, 리스토레이트. 이는 그냥 음식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잘 안 부족하니까 안 되거든요. 칼륨이 부족하면 뭘 드시면 돼요? 네, 소금 드시면 제일 빠른 거예요. 그 다음에 바나나 드셔도 돼요. 과일 안에 칼륨이 높아요. 자, 마그네슘은요? 리스토레이트. 구리는요? 리스토레이트. 코발트는요? 네, 코발트는 우리 저기 없어요. 그냥 음식에 채우셔야 되고. 망간도 리스토레이트. 요오드는 어디에요? 네, 액티바이드가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미네랄 부족으로 나타나는 거 자가면역질. 자, 그러면 자가면역 질환에서 여러분이 가장 의심되는 건 콜라겐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자가면역 질환에서 여러분 꼭 보셔야 될 게 자가면역 질환이 시작이 되면은요 해독 신진대사 기능이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독소가 증가하면서 자가면역 질환이 엄청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해독 신진대사가 김정희 원장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방대사가 완전히 떨어져갖고 먹으면 족족 살찌는 스타일. 네, 그러니까 다이어트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맨 마지막에 비뇨기가 적어진 거 있죠? 이건 뭐라 그랬어요? 폐호흡. 폐호흡. 맨 밑에 내려보세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저것 때문에 많이 질문 들어와서 아래쪽. 네. 자, 여기에는 이제 참고 논문인데 비뇨기가 아니라 비뇨생식기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이걸 위로 올리셔야 되고 여기는 폐호흡기. 콜라겐 부족으로 산소 호흡기관 심혈관계 산소 운반 능력 약화. 이해됐죠? 비뇨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폐호흡기. 네. 그래서 여러분 꼭 비뇨생식기 폐호흡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생식기관이 비뇨생식기. 네. 비뇨기하고 생식기하고 역할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보는 방법론들이 눈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해독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성공할 확률이 높은지 안 높은지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시를 어디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자, 남성 질환, 여성 질환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남성도 비뇨 생식기. 네, 그 다음에 내분. 그걸 보면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근골격계 질환은 여기 근육 조직 더 내려보면 아니까 스톱. 네. 6.5에서 8점인데 8.0. 어우, 근육량 어마어마하시네. 네. 그냥 황소도 너무 드시는데요. 자, 근육 조직이 6.5에서 8점인데 8.0. 아주 굉장히 많으십니다. 자, 그래서 근육 조직이 줄어들면 근감소증으로 인해서 에너지 대사가 안 되니까 당뇨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뇨에 걸리신 분은 근육량을 늘리는 거예요. 자주 운동하셔가지고 허벅지 근육하고 엉덩이 근육이 정상화되면 당뇨에는 안 걸린다는 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근골기. 자, 폐호흡기는 아까 기억나시죠? 맨 아래 콜라겐 다시 가볼래요? 콜라겐 맨 아래가 뭐냐? 이 폐호흡기가 비뇨기가 아니라 이렇게 줄어드는 게 폐호흡기거든요. 꼭 기억을 하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저거를 통해서 아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락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경락 가보세요. 31번. 자, 우리 몸에 음양 오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간신비폐신입니다. 이 간 기능이 왜 떨어지냐면 물황. 열받으면 간이
뭐냐면 화가차야. 이거 뭘 때려버리냐면 비장하고 위를 때려버려. 그거는 상극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상생은요, 간신, 비, 패, 신 이렇게 가는 걸 상생. 반대로 그 아래쪽을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상극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뭘 보셔야 될까요? 오행에서 간 한번 찾아보세요. 간하고 편리관계 있는 게 뭐예요? 쓸개 간담 들어보셨어요? 간담.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간이 어디가 있어요? 적고름 강경 그러죠. 이 족자가 발족자예요. 발에서부터 올라오는 안쪽에 경락이 흐른다라고 해서 적고름 강경이라고 해요. 그러면 음경락이 있으면 양경락이 있겠죠. 우리가 갑자기 싹 음경락이 음양이잖아요. 음경락이 있으면 양경락이 있다고요. 그러면 담경락은 간의 밑에서 올라오고 담경락은 위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따라서 위, 담, 코 위가 담, 아니 위, 담, 담과 그 위치예요. 위경락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두 번째 발가락, 여기서 시작해서 두 번째 발가락. 담경락은 옆으로 해가지고 양옆으로 해서 네 번째 발가락. 감광경락은 위로 올라가서 뒤쪽으로 해서 양쪽에 척추 기립근을 중심으로 두 개의 경락식을 넣어서 이 양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서 새끼발가락. 위경락, 담경락, 감광경락. 이해되셨어요? 끝나는 지점 어디야? 두 번째 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 다섯 번째 발가락. 자, 그러면 발에서 올라가는 경락이 있겠죠. 뭐예요? 비, 안쪽이 엄지발가락 안쪽이 비장. 그 다음에 간, 신장은 용천양. 비간신. 안쪽에서 음경락이 올라가고 위에서 양경락이 내려오고. 이해되셨나요? 한번 외워보세요. 위, 담, 감각. 이거는 내려가죠. 네. 그 다음에 안쪽에서 올라오는 거는 비, 간, 신. 안쪽에서 다시 올라오죠. 위에서 내려가는 경락, 올라오는 경락.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손에서 보세요. 폐, 대장. 안쪽이 음경락, 바깥쪽이 양경락. 네. 폐, 대장, 심포, 삼초. 폐, 대장, 심포, 삼초. 안쪽이 심장, 소장.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약한 사람을 보고 소심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쟤는 대범한 놈이 아니야 그러잖아요. 소심한 사람 어때요? 성격이 뭔 일에도 치잖아요. 어디 가면 패대기도 많이 당하잖아요. 아 그래요? 고스톱 칠 때 이거 내 말 안 하면 어때요? 꼭 패대기 당하잖아요. 뭔 말이지? 자, 외우실 때 소장, 심장, 폐, 대장. 소심한 놈은 패대기를 차라. 심포, 마음의 생각이 3초를 못한다. 심포 3초. 심포는 우리 마음의 생각을 주관하고요. 3초는 3초, 중초, 하초. 네. 횡경방을 중심으로 3초, 비뇨기 생식기까지가 중초, 그 아래는 하초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뭐냐면 내 몸에는 뭐가 제일 중심에 있냐면 생각. 마음의 생각, 심포를 잘못 쓰면요. 3초, 중초, 하초가 다 망가져요. 그래서 심포를 잘못 쓰면 여기가 차와요. 대매. 양쪽 옆뒤가 살이 이렇게 붙어지면 여기가 또 살이 이렇게 붙어지면 아 진짜 심포요. 아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과식, 폭식, 야식에서 그럴 수도 있고 너무 나 이게 강해하고 나서 욕 디디 얻어보세요. 아니 선생님 저는 원래 심포도 좋은데 왜 살짝? 아 그거는 호르몬 부작 이런 걸로 그런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웃자고 한 소리인데 죽자고 달라더라고. 내가 그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원인은 여러 가지예요. 자 어떻게 하는지 이해되셨죠? 자 폐, 대장, 맨 끝에가 소장, 심장. 한번 해보세요. 폐, 대장, 새끼 바깥쪽이 소장, 안쪽이 심장. 그럼 애울 때는 거꾸로 애우시라고.
소심한 해대기차라. 소심한 해대기차라. 거꾸로 외우세요. 이해되셨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걸 보고 꺾이라고 그러나요? 이거 뭐라고 하던데 이게? 아이러브인가? 이거 그거 그 농아들이 한데 아이러브이죠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니까. 자, 소장, 심장, 폐, 대장. 이렇게 하면 넘어가라고. 자, 소장, 심장, 폐, 대장. 심포가 보약한 건 몇 초로 묵까? 3초. 심포 안쪽은 심포 3초. 심포 2초. 3초는 1, 2, 3초가 아니에요. 3초. 중초, 하초. 행경방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은 이거를 볼 때 지금 이게 다 틀어져 있잖아요. 예. 틀어져 있는 1번을 뭘로 가야 돼요? 간당, 간경락 정상이죠. 간경락 틀어져 있죠. 이 사람은 뭔가 열받을 일이 많이 있어. 여기 이제 뭐가 주로 열받을 일이에요? 비위가 많이 상했어. 이것 때문에 열이 이렇게 차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비위 볼게요. 비경, 비경은 보세요. 0.38인데 0.52 상해 있잖아. 보여요? 그 다음에 비경 보세요. 0.3인데 0.9잖아. 0.4잖아. 비위가 상해 있어요. 정상 범위 나와도 100%를 기준으로 보면 이 경락이 다 보여요. 들리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간경락을 보고 아, 내가 열받은 일이 많다. 그럼 비위 기능이 어때요? 이렇게 0.4에서 1.0에서 0.5 떨어져 있잖아요. 0.3에서 0.9대 0.4잖아. 상중하로 불리고 완전히 아래쪽에 있잖아요. 기능이 어때요?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본인은 누가 열받게 하면 에이씨 그래가지고 잘 못 참아. 그쵸? 어떻게 해야 돼요? 움찔움찔해요? 아니 본인만의 푸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난 가다가 잡아주는 그래? 어떻게 해요? 그냥 화를 내요? 아니면 그냥 참아버려요? 참는 사람은 안쪽으로 변들고 바깥쪽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인상이 변들고 둘 다 변들게 돼 있어. 상황에 맞춰서. 네, 그래서 간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상생해야 되는데 비위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비위가 안 좋으면 또 뭐가 안 좋아요? 폐도 안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폐를 봐보세요. 자, 폐 기능도 48에서 65대 56 중간지죠. 그 다음에 폐하고 대장은 혈액관계잖아요. 대장 기능은 또 괜찮네요. 그래서 이 상극인 라인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서 문제를 삼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심장을 한번 볼게요. 심장 기능. 심장하고 소장하고는 어때요? 혈액관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뭐냐면 열이 받으면 장에서 열차니까 변비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흡수가 잘 안 돼가지고. 변비는 없으시죠? 아직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부정맥, 그 다음에 협심증, 그 다음에 나중에 심근경색. 이거 조심해야 돼요. 소장에서는 영양소 흡수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영양소 흡수가 안 되고 못 드시고 기분장을 못 차게 되고 그 다음에 각세포가 독소가 나차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보시면서 간, 심, 비, 폐, 신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돼요. 심장 기능 볼게요. 심장. 심장하고 방광 기능 혈액관계죠. 그래서 심장하고 방광 기능도 같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심장에서는 무슨 기능? 요가 기능. 요가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소변을 잘 못 참고 급하게 되고 새벽마다 자주 깨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지금 좀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증세가 남아있다.
자, 여러분 여기 인맥. 인맥은 안쪽이죠. 안쪽에서 시작해서 승장에서 끝나고, 동맥은 이 뭐냐 장강에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왔고 여기 인당 인중에서 끝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인맥 동맥이 막힌 사람은 성질이 아주 더러워요. 이해되셨어요? 이걸로 보고 나시겠어요. 밑에 내려오면 충맥하고 돼요. 자, 지금 D맥이 막혀 있잖아요. 옆에가 순환이 잘 안 돼요. 중초가. 그래서 항상 살인치기 쉽고 냉하기가 쉽고 여성지랑 부인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부인까지 가는 거예요. 자, 부인까지랑 가면 이렇게 남편하고 친구처럼 지내시는 거예요. 자, 여성 호르몬이 3.5 바닥이시잖아요. 성선 자극 호르몬도 바닥이시고 프로락틴 남자가 친구로 보여요. 남편이 친구로 보여요. 프로게스틴도 네. 뭐 나머지는 굉장히 깨끗하시네요.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유방질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될 게 요게 똑같이 노란불 똑같이 빨간불로 갔을 때는 반드시 조심해요. 요즘 마모통 하시고 나서 유방암 생기신 분 많죠? 그 마모통 그거 있잖아요. 가서 유방암 유즙 짜가지고 검사하는 거. 그거 하고 나서 유방암 걸리신 분들 많다 이거예요. 방사선에 노출되니까. 괜히 이야기했나. 그건 너무 안 네. 여러분 그거 하실 때는 셀레니움이 들어있는 저기 뭐냐 제슈츠, 리스토레이트, 그 다음에 시밸런스 이런 걸 많이 먹고 가셔야 돼요. 여기는 검사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그 방사선의 세슘을 커버하려면 좋은 미네랄 충분히 먹어야 됩니다. 네, 검사하는데 특히 백신 맞으러 갈 때도 미네랄 많이 먹고 가셔야 돼요. 아셨죠? 메틸 순이 우리 몸에서 셀레늄을 전부 빼가버려요. 갑상선, 간, 심장, 뼈 다 날아가버려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되는 게 이런 거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고객하고 상담을 할 때 콜라겐하고 여기에 있는 본인의 가족력하고 이걸 체크해 보면서 콜라겐 라인에서 뭐가 부족한지 영양소 부족 체크하면 되겠죠. 요거 1번부터 7번까지 상담을 하면서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한지 체크하면 되겠죠. 본인의 가족력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체크사항이 뭐예요? 콜라겐하고 뭘 또 연관해서 뭐라고요? 경락까지 보실 줄 알면 어때요? 훨씬 더 깊이 있게 상담해 주시죠. 제 말 들리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고객이 본인의 가족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기는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그럴 때는 고객 양자상이나 이거 보면 가족력이나 본인의 질병이 있을 것 같은데 부담이 안 되시면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멘트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시겠죠? 제 말 들리세요? 네. 혹시 여러분 조금 더 시간 내시면 저기 가서 간, 심, 비, 폐, 심, 인맥, 동맥, 충맥, 대맥 여기 다 있어요. 우리 저 뒤에 계신 박영삼 박사님께서 보시네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뇌가 부족한 거는 경락 경혈을 통해서 채우면 돼요. 대맥의 문제인가 충맥의 문제인가 이해되셨나요? 인맥의 문제인가 동맥의 문제인가. 그래서 여러분 뭘로 할 것인가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